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OT 사이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재 29페이지. 먼저 MOT에 대한 우리 개념과 유래는 앞에서 배웠죠. MOT는 서비스 무엇을 분석하는 거죠? 접점을 분석하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차트는 이 접점을 분석하는 이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지금 오른쪽이죠, 그죠? 서비스의 개시, 시작점부터 해서 어디에 종료 시점까지의 서비스 접점을 하나하나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체킹해보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의 불량이라든가 불량점, 실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개념부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MOT 사이클 차트를 다른 말로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는 이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고객이 처음으로 접촉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접촉해서 마무리될 때까지의 서비스 행동 전체 과정을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려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1시 방향에서 기재를 시작해서 어디 완료 시점까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는 뭐예요? 접점 불량 포인트를 고객 입장에서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 항공 서비스의 예로 보시면은 여기에 접점 첫 번째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이 접점이 있죠. 예약할 때 접점 있죠. 공항 카운터에 다가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접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이클, MOT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를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그려지죠, 이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다음 중 MOT 사이클 차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들이 이제 바뀐 부분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체크하시면 되고, 방금 우리가 정의에서, 그죠? 처음으로 접촉해서 마무리될 때까지의 서비스 행동의 전체 과정을 고객 입장에서 그려보는 방법이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접점들을 리스트화하였죠. 아까죠. 접점 1, 2, 3, 4, 5 있었죠.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를 정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무엇을 분석한 거죠? 접점에서의 불량 포인트가 있는지 고객 입장에서 분석해 본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나타나는 일련의 MOT들을 보여주는 시계 모양의 도표라고 한다. 아까 전에 1시 방향에서 뭐죠? 마무리되는 방향까지 갔다라는 거죠. 12시 방향까지. 그래서 시계 모양의 도표로서 다른 말로는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한다. 그죠?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이 경험하는 MOT들을 원형 차트, 1시 방향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뭐 바뀌겠죠. 1시가 아니라 뭐 12시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만 관심을 두고 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기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죠? 어떤 분야든. 그런데 고객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순간 전체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접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OT 사이클 차트의 목적과 활용 전략은 당연히 어때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더 나은 서비스 전달 과정이 되도록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교재가 지금 28페이지죠, 그죠? 2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대표 기출 유형, MOT 사이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정답이 3번인데 먼저 3번 바로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1시 방향에서부터라고 했죠, 그죠? 시작점이. 근데 여기 12시 방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벌써 땡이죠, 그죠? 12시 방향에서 결과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아니죠, 그죠? 반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어질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파란색. 지금 나왔던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벌써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서비스 사이클 차트를 다른 용어로 바꿨겠죠. 이 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사이클 차트 정의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은 MOT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고객 만족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청문회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볼까요?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요. 그죠? 고객 만족 효과 법칙. 또 효과를 빼고 고객 만족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뭐가 있었나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생각이 나시죠?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곱셈의 법칙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곱셈의 법칙. 그 다음 깨진 유리창의 1번 곱셈, 2번 깨진 유리창의 법칙, 3번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 다음에 네 번째 썩은 사과 한 알, 한 박스 안에 사과가 한 알이죠. 그죠? 하나만 썩어도 어때요? 전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모든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썩어지잖아요. 그죠?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 만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워낙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범죄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낙서 이론이다. 일명 낙서 또는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의미. 기업에서는 사소하지만 어때요? 치명적인 비즈니스의 허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시험 문제는 바로 전체가 다 보기에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찾는 문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고객 만족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섞이는 게 우리 사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고객 만족 거울 효과. 고객 만족 거울 효과라는 법칙이 가장 많이 쓰여요. 얘는 아니에요. 고객이 만족하면 종사원이 더 만족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한번 기억을 해 놓을게요. 한번 듣고 다음에 들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칙이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인데, 자, 이 통나무 물통 그림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담으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물이 채워지겠지만, 자, 여기가 이렇게 깨어져 있으면 물이 여기서부터 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허점이 있다라면 그 부분으로 기업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는 100-1은 99가 아닌, 그죠? 99가 아닌 0이라는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소하더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안 좋았던 기억을 더 오래 기억을 하죠. 그죠? 그게 서비스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좀 대인관계에서도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 기억 유난히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정서적인 기억은 오랫동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의 이 정서적인 기억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MOT 사이클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을 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MOT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접점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접점 진단해야 되겠죠. 접점을 진단할 때는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 접점을 걸어봐야 되겠죠. 그죠? 걸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접점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우리가 접점을, 자, MOT 사이클이 전화, 예약이다. 그러면 이 전화 예약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이클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시작에서 S에서 END라고 할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해주는 거,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게 3단계예요.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제 세분화시키고 다 작업을 했으니까 접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표준안에서 구체적인 표준안으로 행동하기. 그래서 순서대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1단계에서는 접점 진단하기 단계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빨갛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다음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온 문제가 있고요. 그 2단계 빼고 고객 접점 설계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3단계가 똑같은 3단계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풀어야 되겠다.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자, 사이클 차트를 보시면 서비스의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전화 상담. 흐름은 여기서부터 흘러가네. 1시 방향에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역순이 아니고, 그죠? 예약 방문, 접수대기, 이런 서비스의 각각의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활용 문제가 나와요. 사실 고객 만족의 3요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전략 파트에서 우리가 접점 진단하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실제 문제 예시인데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찾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인데 상품 구색과 진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접점을 분석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분석을 할 때 중요도와 만족도를 점검을 해서 불만 요인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접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불만 요인을 무엇으로 표로 정리한 뒤 각 담당자의 주요 고객 접점별로 고객 관점에서 뭐예요? 가로, 중요도와 만족도,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보기해서. 이 문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로 만들 때는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예요. 고객 접점에서 접수 단계의 접점에서 중요도는 B인데 만족도는 좋아. 체크하는 거. 대기 단계에서는 중요도가 B인데 만족도가 세모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찾는 거죠. 그죠? 대기 시간이 길다. 진료 순서가 불규칙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는 게 접점에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접점 진단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접점 설계는 각각의 이게 병원 예예요. 1차적으로 정리할 때는 업종 특성에 따른 큰 요소를 정리를 해요. PR, 광고 단계, 이미지, 접수, 크게. 2차적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부 단위별 전체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큰 흐름의 그 범주로 묶어서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써보면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을 체킹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머릿속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안 써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 상담 사이클을 따로 만드는 거죠. 예약 사이클을 따로 만들고 방문 사이클 해서 접점 세분화 단계. 이게 몇 단계라고요? 3단계. 기억하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접점 사이클 세분화는 업무별로 세분화가 필요한 접점의 MOT 사이클을 작성한다. 여기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접점 분량 포인트는 누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 다음 각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부분만 이해하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이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방문 사이클 여기에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제 고객 접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현재는 이거예요. 서비스 담당자랑 연결될 때, 어때요? 현재 -MOT 상황에서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돌려주다가 끊어진다. 여러 번 돌려서 담당자와 연결된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플러스 MOT로 언제나 담당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개선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 5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표준안에서 구체적인 표준안대로 행동하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서비스 표준안인 만들 때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미소를 지으세요. 고객에게 친절하세요.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객을 만나면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정해주는 게 표준안이죠. 그죠? 그래서 그 표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고객 서비스 행동 지침을 정리해 고객 접점 표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 단순한 업무적 대응만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필요한 상황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목표가 지켜질 수 있는 표준 지침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죠? 서비스 새로운 고객 접점 표준은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가 안 되잖아요. 친절하기 위해서는 미소를 지으세요. 이게 구체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평가 가능하며 고객 만족 여하에 따라 새로운 표준이 도입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고객의 체감에 반응하는 고객 접점의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 표준안을 기준으로 표준안대로 훈련을 하고 훈련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대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미비한 점이 많은 거예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 안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되겠죠. 칭찬이나 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 있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이 표준안대로 이제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측정, 평가 가능한 표준안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표준안은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 다음에 공손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세부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미소를 지으세요. 상냥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말을 하세요. 공손하기 위해서 대화 중에 고객의 이름을 적어도 몇 번 이상? 2번 이상 불러라. 이렇게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 주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 고객과 직원의 시각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체킹을 해서 만들어라.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왔거든요. 이 표준안, 다음 중 구체적이지 않는 표준안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속하게 전화를 받아라. 예전에는 표준안이 이랬죠. 근데 신속하려면 언제가 신속할까요? 전화는 신호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근데 요즘은 막 음악으로 따르릉이 아니라 음악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는 고객에게 동감을 표시하는데 이 동감을 어떻게? 그죠? 고객의 감정이 상하면 항상 사과하라. 이렇게 바꿔주거라는 거죠. 도우려는 의지를 가져라. 어떻게 하면 의지를 가지는 거죠?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준다. 그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전화 요청에는 적기에 응대라. 이 적기가 도대체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24시간 이내에, 36시간 이내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표준안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보시면 다음 보기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사실 이거 국어 문제죠. 그죠? 가와 나에 들어갈 거 중요도와 만족도 위에서 했죠. 그죠? 문제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거. 2단계에서는 5단계 중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죠. 그죠? 서비스 접점 설계가 2번째 단계. 1번 단계는 뭐죠?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사이클 세분화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문제는 자 5단계 중 서비스 접점 설계 이후 단계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2단계 다음이니까 3단계죠. 그죠? 그래서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 대한 문제가 2문제 유형이 나와 있죠. 그죠? MOT 사이클 차트 분석 단계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및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5번이라고 하니까 5번을 한번 봅시다. 새로운 고객 접점 표준안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찾아볼게요. 1번 고객 접점 개선안에서 마련된 새로운 고객 서비스 행동 지침을 정리하여 고객 접점 표준안을 만든다. 맞죠? 새로운 고객 접점 표준은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해야 되겠죠. 3번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안은 세부적인 부분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부정적인 게 들어가면 항상 봐야 돼요. 고객 서비스 상황의 단순한 업무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 3번 보시면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안은 고객 서비스 상황에서 단순한 업무적 대응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세부적이고 필요한 상황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목표를 가질 수 있는 표준 지침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틀린 거예요? 3번이죠. 그죠?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새로운 고객 접점 표준은 고객의 만족 여하에 따라 새로운 표준이 도입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출 유형 문제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열을 해놨죠. 그럼 1단계 우리 뭘 해야 되죠? 서비스 접점 진단을 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 진단을 하고, 접점 설계를 하고, 접점을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은 서비스 표준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 안으로 만들어서 행동한다. 이 5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제 서비스 표준안을 작성할 때 결론적으로 표준안은 무슨 얘기예요? 매뉴얼이죠, 그죠? 매뉴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자, 구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 이게 모의고사 2차 34번에서 틀어지죠. 그죠? 객관적인 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주관적. 그죠? 고객 니즈 요구의 바탕에 작성해야 돼. 그리고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가 똑같아야 된다. 매뉴얼에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를 문서에 지침이 있는 그대로 뭘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상의 표준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고객 요구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이 문장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같이 만들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접점 직원만 참여해서 만든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실제적인 지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조직 전반적인 표준은 최상층을 포함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이 두 문장이 잘 틀어지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걸 찾는 거죠. 그죠? 답이 5번이래네요. 한번 볼까요? 서비스 표준은 관찰 불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주관적 견해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객관적인 견해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6, 7제는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접점 직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 상층에서 하층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표준 매뉴얼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죠, 그죠? 필요성이죠, 그죠? 당연히 표준 매뉴얼이니까 표준 응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향평준화,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별 최적의 응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측 불허 상황에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을 종업원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유형을 살펴보시면 서비스 표준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3번 보면 자,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서비스 표준 매뉴얼 만든 이유가 뭐다?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표준적인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지향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비스 MOT 사이클 차트에서 우리가 알아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 차트의 이제 정의를 알아봤고요. 사이클 단계, 분석하는 단계를 알아봤고, 서비스 표준 매뉴얼 만드는 기준, 조건, 그 다음에 필요성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예전부터 해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여기도 보세요. 표준 매뉴얼에서 응대한 빨간색, 동일한 품질 빨간색, 그죠? 예측 불허 파란색. 그러면 세 문제 이상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골고루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은 다 기억을 가능하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추가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